왜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날 겁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놀드에게 호숫가에 무료 바캉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뭘 읽는 거예요? 하나, 얼굴에 무서운 마스크를 착용한다. 아놀드, 진짜 이런 으스스한 공원에서 이런 걸 읽고 싶나요? 미치광이의 2번째 징후는 칼이나 다른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도 알아볼 준비 됐나요? 미치광이는 큰 실리콘에... 잠깐, 이게 아닌데? 언제나 경고 없이 공격을 해요. 도망치세요, 아놀드. 어떻게든 미치광이의 시선을 돌려서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요. 왜 아무도 안 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도움보다 불이야라고 외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역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네요. 네, 경찰에게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이제 한 48시간 정도 후에 도움이 올 거라고 보면 돼요. 장난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끝낼게요. 잘 달아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어떤 미치광이들은 몇 달 동안도 끈질기게 따라와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나저나 어두운 골목길은 숨을 장소가 되지 못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네요. 뭐 그래요. 한 가지만 빼고요. 미치광이에게 감사를 표현해봐요. 미치광이의 동기는 다양해요. 누군 힘을 원하고 망상에 시달리거나
일부는 자신을 사회의 정화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외롭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치광이를 잘 대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몇 가지를 참아야 하고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기억해요. 구원은 올 거예요. 하지만 왜 미치광이가 당신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나요? 제 친구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요. 아놀드, 이번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 혹시 아놀드의 위험한 이모짓인가요? 그때 석방된 이후에 사악한 습관을 되찾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FBI가 아놀드를 24시간 동안 데려가겠다고 해요. 이모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FBI에는 약 15,000명의 요원과 56개의 지사가 있어요. 주요 훈련 시설은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죠. 그 시설에는 신입 요원 훈련 준비가 되어 있는 100명 이상의 특별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들이 아놀드를 훈련시키는 거죠. FBI 요원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유용할 거란 거지요, 아놀드? FBI 요원들은 설립 26년이 지난 후인 1934년이 돼서야 무기 소지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요즘에는 훈련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죠. 아놀드 잘하고 있네요. 모든 단계에서 능력을 입증한 아놀드는 24시간 동안 FBI 요원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팀 멤버들이네요, 아놀드. 2002년에 설립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색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아놀드. 오, 찾고 있던 거 벌써 찾은 거예요, 아놀드? 장난인가요, 아놀드?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아놀드에겐 먹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누군가의 제보 덕에 아놀드 덕은 물론 아니고요. FBI는 아놀드 이모의 공범자가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악명 높은 바이커 버팔로 조이죠. 자, 특별 작업 수행 중입니다. 오, 저기 있네요. 자, 다들 준비해요. 아, 아놀드에겐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놀드, 어서요. 동료들을 도와줘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잡겠어요? 아니, 말도 안 돼. 머리 안 좋은 게 먹힐 때도 있네요. 자, 죄수를 신문할 기회입니다. 아놀드,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해야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생각이 있나요? 착한 행동이 뭔지 가르쳐주겠다고요. 이런 아놀드 정말 와, 깜짝 놀랐어요, 아놀드. 이런 근육질 남자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끝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와. 자, 아놀드, 이제 곧 이모를 잡을 수 있겠어요. 요원이 된 것에 적응을 했나봐요, 아놀드.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보통 경찰 같아요. 이모를 찾는 걸 계속 해보는 게 어때요? FBI 아카이브에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엔 무려 5,000명의 머리카락이 증거로 보관되어 있고 찰리 채플린과 존 레논드의 케이스도 간직하고 있다네요. 이모의 케이스도 찾아서 이모를 도청할 영장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처럼 이모에게 귀를 기울여 볼게요. 최신 정보에 의하면 방금 피자를 시켰대요. 아놀드, 지금이 기회예요. 잠입할 기회예요. 안전을 위해 마이크를 숨겨둘 거고 당신의 임무는 몰래 그녀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시간이 왔어요. 서둘러요, 아놀드. 이제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렸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런 문이 몇 개인가요? 아놀드,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기회가 왔잖아요. 들어가. 미션을 잊은 건가요?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세요. 좋아요. 이제 천천히 조심해서 다가가세요. 이런.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놀드. 빨리요. 뭐라도 생각해봐요.
세상에. 아놀드, 나가요. 당장. 너무 늦기 전에요. 어이구, 제 생각보다도 훨씬 위험한 사람이었네요. 아놀드, 기다려요. 분명히 누군가 구하러 올 거니까요. 이런, 큰일이네요, 친구. 이제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사과를 하러 온 건가요, 아놀드? 정말 착하네요. 미스터 나이스가이. 하지만 이모의 생각은 달라요. 뭐 어쩔 수 없죠. 먼저 들어간 건 당신이니까요.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광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돈이 부족해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아, 베르다의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옥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23일 17시간 45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배송된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은행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으니까요. 다른 도시로 옮겨졌었죠.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아놀드. 소포로 가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착지 앞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베르다가 곧 올 텐데.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놀드, 준비됐나요? 뭐 잘했어요. 적어도 이런 모습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